여야 당대표의 대리전 양상을 보인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본투표가 오늘 새벽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유권자들이 투표소를 찾고 있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윤아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금정구청 대강당에 마련된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새벽 6시부터 투표가 시작돼 현재 약 1시간 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젊은 층부터 어르신까지 유권자들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전 7시 기준 투표율은 0.9%로 나타났습니다. 김재현 전 구청장 별세로 치러지는 이번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실시된 사전투표율은 20.63%입니다. 3년 전 부산시장 보궐선거, 2년 전 지방선거 사전투표율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금정구는 최대 경합지로 꼽히고 있는데요.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여러 의혹이 불거졌다며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금정구청장 보선 혈세 낭비 발언을 규탄하며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곳 당선 결과가 부울경 지역 민심을 볼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지 후보와 국민의힘 윤희련 후보뿐 아니라 여야 당대표들이 여러 차례 부산을 찾으며 표심 다지기에 공을 들였는데요. 결과는 막판 지지세 결집과 최종 투표율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투표소는 오늘 저녁 8시까지 운영되며 당선자 윤곽은 오늘 자정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금정구청 투표소에서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북구 만덕동과 해운대구 센텀시티를 잇는 도시 고속화도로가 착공 5년 만에 전 구간이 뚫렸습니다. 일단 가장 어렵고 중요한 공사는 끝난 셈인데요. 비싼 통행료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전체 구간을 뚫는 공사가 착공 5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7%. 가장 위험하고 까다로운 공사가 마무리된 만큼 남은 공사는 무리 없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이 터널 벽면과 바닥을 콘크리트로 포장하고 전기, 소방 설비들을 설치하면 개통이 가능하게 됩니다. 부산 최초로 지하 40m 깊이 대심도로 지어진 이 도로의 길이는 9.62km. 동서를 잇는 노선에는 만덕 나들목과 교대역 인근 중앙 나들목, 센텀 나들목까지 총 3개 출입구가 설치됩니다. 자동차로 40분 넘게 걸리던 기존 통행 시간은 11분으로 크게 단축됩니다. 민간 자본을 포함해 7,900억 원이 든 이 도로는 완공 후 민간 업체가 40년간 운영하게 됩니다. 부산의 상습적인 정체 구간인 만덕대로와 충렬대로의 정체를 해결할 수가 있고요. 이제 동부산과 서부산 간의 이런 이동에 가장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비싼 요금입니다. 전 구간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가 가장 많은 시간대 소형은 1,860원, 중형은 3,100원대, 대형은 4,000원이 넘는 요금을 내야 합니다. 예배 여지가 있습니다. 거리로나 시간으로 봤을 때 30분이 세이브되는 효과이기 때문에 사회 비용은 줄어들 것으로. 준공 시점은 당초 다음 달 말에서 14개월 늘어난 2026년 1월로 미뤄졌습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초 발생한 토사 유출 사고와 공사 구간에서 발견된 문화재의 정밀 조사로 공기가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지난달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는 등 교제 폭력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지역의 교제 폭력 피해 신고는 올해 4년 전보다 2배가량이 늘어 하루 평균 무려 2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유태경 기자입니다. 지난달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헤어진 연인을 무참히 살해한 30대 남성. 새벽에도 몇 시간씩 피해 여성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했던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엄마는 화장실도 못 가고 화장실 가면 물레기는 소리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가 안에 있다는 거는 발각됐다고 엄마는 죽는 줄 알았다면서. 부산의 교제폭력 신고는 올해에만 4,700여 건, 4년 전보다 2배 늘었습니다. 올해 하루 평균 20건씩 발생한 셈입니다. 형사 입건된 피의자 수도 4년 전보다 2배 넘게 증가했지만 이 가운데 구속된 건수는 100명 중 2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교제 폭력의 특성상 보복에 대한 우려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일반 폭력과 달리 반의사 불벌죄 규정을 없애서 처벌하는 대상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상담을 통한 상황 파악과 경찰의 적극적인 사전 조치가 가능한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격리 조치라든지 보호 조치 이런 재반적인 활동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교제폭력 관련 법안은 모두 3건. 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사이 지난해에만 전국에서 교제폭력으로 138명이 숨졌습니다. MBC 뉴스 유태경입니다. 부산 제조업체의 절반이 올해 실적 목표에 미달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제조업 경기 역시 6분기 연속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철강업체입니다. 선박과 플랜트 설비에 공급할 철강을 분류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국내 조선소 납품과 해외 수출을 병행하고 있는 이 업체는 올해 국내 매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해외 수출이 성과를 내면서 내수 부진을 만회했습니다.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운송비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익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추가적인 어떤 사업이나 이런 기회를 창출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상공회의소가 지역 제조업 250개사를 대상으로 경기 전망 지수를 조사한 결과 올해 4분기 제조업 경기 전망 지수는 81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3, 4분기 이후 6분기 연속 경기 부진 전망이 이어졌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등 불안정한 경영 환경이 지속될 거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특히 내수기업의 경기 전망 지수는 76에 머물러 소비 위축과 내수 부진 여파를 반영했습니다. 연초 계획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 기업의 52%가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지난해의 47.6%에 비해 4.4%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원자재 가격 변동과 금리 인하 지연 등이 직접적인 영향으로 보입니다. 이미 고금리 장기화로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번 달에 이제 0.25% 내려가게 된 게 기업들 입장에서는 조금 늦었지 않나. 화학 고무와 조선 기자재를 제외한 전 업종에서 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고 신발과 의복 등 소비 업종은 경기 전망 지수가 더 저조했습니다. 적절한 금리 조절과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오늘 부산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가을답지 않게 기온이 높게 오르겠습니다. 27도까지 오르겠는데요. 금요일과 토요일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내려갈 전망입니다. 자세한 날씨 정민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가을이라기엔 연일 기온이 높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부산은 한낮에 27도까지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평년 10월 중순 낮 최고 기온이 22도 안팎인 걸 감안한다면 오늘은 그 수준 5도가량 훌쩍 웃돌겠고요. 금요일인 모레는 비가 내리면서 날이 점차 서늘해지겠습니다. 오늘 강원 영동과 부산을 비롯한 영남 해안, 제주의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륙 지역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습도가 높고 일교차가 커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특히 내륙과 서해안을 따라서는 가시거리가 200m 안팎에 불과합니다.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부산이 19도, 양산 17.8도, 울산 역시 17.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낮은데요. 그래도 여전히 평년 이맘때 기온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부산이 27도, 양산 28도, 거제와 남해는 26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1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앞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과 토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로는 기온이 크게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시각 부산 시내 교통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부산경찰청 교통정보센터에서 이치유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수요일 아침 출근길 교통 정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동서고가도로 시 외곽 방향입니다. 현재 진양램프에서 옛 계급유금소 쪽으로 소통 원활한 모습이고요. 반대 도심 방향 주례램프에서 주례 방음터널 쪽으로는 서행하고 있습니다. 더 가서 금천구 중앙대로 소정천 사거리에서 부곡교차로 쪽으로 교통량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나실 때 신호 2-3번 정도 생각하셔야겠습니다. 다음 화면은 부산 진구중앙대로 송공삼거리에서 삼전교차로 방면입니다. 신호 한 2번에 지날 수 있는 모습이고요. 더 지나서 만덕대로 만덕교차로에서 만덕 성당 쪽으로는 제속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광안대교 해운대에서 남천동 방면으로 매끄러운 주행길 이어지고 있고요. 더 가서 수영로 KBS 삼거리에서 대남교차로 쪽으로 지나기 수월하겠습니다. 끝으로 관문대로 백양터널 어기 삼거리에서 백양터널 방향으로 극심한 지정체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규정속도 잘 준수하셔서 가시는 목적지까지 안전운전하세요. 지금까지 부산경찰청 교통정보센터에서 이치유였습니다. 지난해 금사과, 애플레이션과 같은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사과값이 폭등했었는데요. 사과의 주산지 경북에서 가격은 낮추고 농가소득은 획기적으로 올리는 사과 농업의 대전환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봄 사과꽃 필 무렵 서리 피해를 시작으로 여름철 집중호우, 가을철 태풍으로 사과 생산량이 30%나 급감해 장바구니 물가가 폭등했습니다. 해답은 2년 전 경북 농업 명장에 뽑힌 포항시 죽장면 서상욱 씨의 농장에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사과나무 벽이 연상될 정도로 기존의 방추형보다 나무 형태가 얇습니다. 광투과율이 높고 바람이 잘 들어 병해충에 강하고 고품질 사과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농작업도 한결 수월하고 특히 기계화가 가능합니다. 로봇가 사과를 딴다고 보면 로봇 센서가 쏘잖아요. 쏘서 이게 색깔이 익었다 안 익었다 판단해서 자기가 당도까지 땁니다.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게 방충이 크면 저 안에 속에 있는 걸 어떻게 센서 수지를 못 하잖아요. 입 때문에. 경북에서 가장 먼저 다축형 사과나무를 심어 무려 7헥타의 사과밭을 다축형으로 바꾼 서 씨의 농장에 배우려는 농민들이 한 해 2,000명 방문합니다. 가지가 많이 안 나오니까 일하기 쉽고 수확이 많이 나니까 또 좋고. 사과 농사를 저도 짓지만은 참 힘들겠다. 지금 어떻게 하겠노 싶은 생각은 들어요.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한번 구원해보고 싶어요. 경상북도는 노동력 등 생산비는 30% 낮추고 생산량은 2배 늘릴 수 있는 경북형 평면 사과원을 현재 3%에서 2030년에는 6,000헥타, 도 전체 30%로 확대하고 2040년에는 80%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이 밖에도 스마트 과원을 확대하고 시군별 재배 품종 특화, 유통구조 스마트화를 통해 뉴질랜드와 이탈리아 등 사과 주요 생산국의 절반에 그치는 생산성을 높여 사과를 주요 수출 품목으로 키워나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부산 MBC 10월 시청자위원회가 어제 오후 사옥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사직야구장 재건축과 관련한 심층 취지는 물론 부산 인구 소멸 문제에 대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적극적으로 취재하고 기업의 사회 공헌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산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교육부, 시도교육청 간 집단 임금 교섭이 끝내 결렬됐다며 오는 25일에 진행 중인 파업투표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학비연대는 현행 월 198만 6천 원인 임금 2유형의 기본급을 교육당국이 제시한 5만 3,500원 인상이 아닌 11만 270원을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1951년에 문을 연 부산 최초의 불황인 시설 영화숙 재생원에서 인권 유린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아동에 대한 유해 발굴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지난 14일 생존자들의 다수가 피해 원생들이 묻혔다고 증언한 사하구 구평동 유해 매장 추정지를 현장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부산시에 유해 발굴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위원회는 오는 12월에 발표될 영화숙 재생원 사건 진상규명 결정서에 현장 확인 조사 결과와 유해 발굴 권고 등을 담을 예정입니다. 대금 미지급 사태와 부실 시공 논란 등이 잇따랐던 남구 국민체육센터 이관에 대한 감사 결과 구청이 담당 공무원 12명에게 경징계와 주의 등의 행정상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청은 이들이 원청업체에 초과 대금을 지급하거나 부실 시공 사실을 알고도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아 구청에 4억 원대의 예산 손실을 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가을이지만 연일 기온이 높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부산은 한낮에 27도까지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평년 10월 중순 낮 최고 기온이 22도 안팎인 걸 감안한다면 오늘은 그 수준을 5도가량 훌쩍 웃돌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는 비가 내리면서 날이 점차 서늘해질 전망입니다. 오늘 강원 영동과 부산을 비롯한 영남 해안, 제주의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내륙 지역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습도가 높고 일교차가 커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특히 내륙과 서해안을 따라서는 가시거리가 200m 안팎에 불과합니다.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과 토요일 전국에서 비가 내리겠고요. 이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이 크게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부산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